머리카락이 위하여 가늘어져서 힘이 없어지고 호르몬의 유전자 조작 없이는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수출을 늘리고 싶으시면 만이 유일한 답이 됩니다.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샴푸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는데요. 저의 선택은 두피염이라도 예방해 주거나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 함유된 샴푸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탈모 유형 중에 전형적인 유전성 탈모 혹은 호르몬의 변화에 의한 탈모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탈모로 인하여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유전 탈모가 있고요. 갱년기 탈모가 있고 갑상선 저하증과 난소 증후군이 이유가 됩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탈모는 빠졌다가 일정 기간 약 6개월 전후에 회복이 되는데요.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혹은 유전에 의하여 가늘어져서 힘이 없어지고 볼륨이 줄어드는 탈모는 영구적입니다. 결국 가늘어지는 탈모는 호르몬 혹은 유전이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호르몬의 밸런싱 혹은 유전자 조작 없이는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힘없고 가는 모발은 실제로 탈모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나요? 머리카락이 굵거나 가늘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프링처럼 굵고 탄력 있던 머리카락도 가늘어지기 시작하면요, 솜털화 되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굵은 머리카락을 갖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머리카락이 가는 친구를 이렇게 비웃어 줄 수가 없습니다. 5년 후에는 나는 대머리고 그 친구는 원래 가는 머리 굵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다만 타고난 머리카락의 굵기가 가늘다면 조금만 더 가늘어져도 확 가늘어 보일 것이고요. 휑하게 두피가 더 비추어 보일 겁니다. 본인에게는 단지 조금 더 가늘어진 것이지만 남들이 보기엔 많이 가늘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모발이 탈모에 취약하다는 오해 아닌 평가를 받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두피에 열이 많으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는 말이 있던데 두피에 열을 내리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두피의 열이 탈모의 원인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여름에 머리카락이 확 다 빠져야 되고요. 혹은 열대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다 민머리여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탈모로 인해 증가된 유분으로 인해서 두피의 염증의 결과로 두피에 열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감기가 걸리거나 몸 안에 염증이 생겨서 열이 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열이라도 내리고자 냉찜질도 하고 해열제도 복용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감기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탈모의 증상 중에 한 가지로 두피에 열감이 생긴 것인데요. 두피열을 얼음찜질로 내려준다고 해서 탈모가 멈추거나 개선되는 효과는 왠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반대로 두피에 열이 나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탈모가 생기거나 악화되지도 않을 겁니다. 모 방송국의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저에게 한번 운동을 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실험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이 실험맨이 토끼띠을 30분을 하기 전과 후에 머리카락의 굵기를 측정해서 얇다는 걸 증명해달라고 하셨는데 저 포기했습니다. 모자를 자주 써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탈모가 생긴다는 말도 사실이 아닌가요? 모자를 써서 그로 인해서 두피의 열이 가둬져서 탈모가 시작되거나 증상이 악화된다면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야구 선수분들, 경찰분들, 군인분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자가 탈모의 원인이거나 악화 원인이 아닙니다. 증상 중에 하나가 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탈모의 원인이 열이라고 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여름에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항상 양산을 써야 되고 뭔가 그 직사광선을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두피가 탈 수는 있죠. 두피도 피부의 연장선이니까. 그런데 뭐 여름이라고 해서 저희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계절을 언제로 알고 계시죠?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직사광선과 탈모는 관련이 없고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겨울잠을 자잖아요. 동물들은. 그 다음에 식물들은 자기가 이제 그 동물의 동면에 가깝게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잖아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조사량도 부족하고 영양분도 부족하고 비도 잘 안 오고 눈은 사실 녹아서 땅속으로 뿌리까지 전달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인간들은 나무 가지를 쳐줘서 겨울에 잘 살려고 도와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을에 호르몬 변화가 오히려 탈모의 원인이 될 수는 있어도 근데 이 탈모는 빠지는 휴지기 탈모니까 또 6개월 후에 대부분이 회복이 되겠죠. 여름에 머리카락 많이 빠진다는 이야기는 전 잘 못 들어봤고요. 가장 심한 탈모 가을입니다. 그 다음 심한 탈모 봄입니다. 겨울에서 이제 봄이 또 계절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 다음에 탈모는 여름에 발생을 하긴 하는데 그 경우 수가 뭐 가을이 예를 들면 50%, 봄이 30%면 여름이 10%, 그 다음에 뭐 가을이 10%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남성들이 탈모 예방을 위해서라도 양산 사용을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탈모보다는 자기 관리의 측면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과 이제 걸어 다녀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도 양산을 늘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건 자외선 노출을 좀 막아보자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 두피에 자외선 크림을 바르는 것 저는 또 권장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탈모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피도 노화가 돼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두피와 얼굴과 뭐 손, 팔, 다리 등에 아주 넉넉하게 희끄무리하게 자외선 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잦은 염색도 탈모를 유발할 수 있나요? 염색을 자주 해도 두피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예전의 염색약과 펌약은 꽤 화학적으로 독한 성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냄새도 매우 고약해서요. 그 독성이 더욱이 강하게 느껴졌는데요. 암모니아 함량이 높아서 눈의 자극은 정말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주 혹은 오래 노출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력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만 그 입소문은 염색을 자주 하면 시력 저하가 된다고도 하셨었죠. 그렇기 때문에 염색을 자주 하면 머리가 빠진다는 오해도 있었는데요. 잦은 염색이 탈모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두피와 잘 맞는 염색약이 있기는 합니다. 심한 경우엔 염색할 때마다 두피에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분도 계시고 그때마다 병원에서 치료도 받으십니다. 사실 그 정도면 염색을 안 하실 만도 한데요. 근데 염색을 포기하실 수는 없나 봅니다. 무리 없는 염색법이란 염색 제제를 잘 고르셔서 나의 두피에 잘 맞아 자극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유행은 사실 물염색이던가요? 물만 섞어서 염색을 한다고 하니 자극은 없겠습니다. 샴푸나 영양제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가늘고 힘없는 머리카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세상 모든 분들이 탈모가 있거나 없거나 원하고 바라는 희망사항을 질문으로 주신 것입니다. 탈모약 복용을 안 하시고 샴푸와 영양제 없이 심지어 저렴한 비용으로 가늘고 짧아진 머리카락을 변화시킬 방법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 가지 방법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 굵은 머리카락을 갖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탈모로 인해서 윗머리만 가늘어진 것이라면 굵은 뒷머리카락을 앞쪽으로 모발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의 머리카락, 나보다 굵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의 모발을 이식해 오는 것인데요. 이 방법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 현실에서는 임상적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면역 억제제를 드셔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케이스는 있다고 해요.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심장, 신장, 간 이식을 필요로 할 때 같은 공여자 분의 동의를 얻어서 모발 이식도 같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면역 억제제를 어차피 드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발에 대한 조직 거부 반응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지 미용적인 외모적인 부분을 위해서 다른 장기의 이식 없이 모발만을 이식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탈모약을 복용하여도 머리카락이 굵어지는 효과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남자의 유전 탈모약은 탈모의 속도를 늦추는, 지연하는 것이 근본 효과이기 때문인데요. 샴푸와 영양제는 선천적으로 가는 모발을 굵게 하는 효과는 아쉽게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혹은 탈모로 가늘어진 모발에 대한 희망적인 효과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근본적으로 수출을 누리고 싶으시면 사실 다시 태어나거나 남의 모발을 받아온다는 것은 가설이지 정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시잖아요. 모발 이식만이 유일한 답이 됩니다. 건강한 뒷머리카락을 수천 가닥을 옮겨 이식을 하여 가늘어진 곳으로 옮겨 심는다면 그 결과는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나 가늘어진 모발을 다시 원래대로 굵게 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이긴 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탈모는 전문 의약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이 인터넷상에서도 검은콩 검은깨 먹고 머리카락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시잖아요. 그것은 검은콩에 여성 호르몬 유사인자가 요만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은 하루 종일 콩만 드셔서 1톤 트럭, 10톤 트럭만큼 드셔야 좀 효과를 볼 텐데 그 극미량의 여성 호르몬 유사인자의 케미스트리, 화학 작용이 좋으면 도움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 검은콩 드셔보시고 검은깨 드셔보시고 하시는 건 저는 사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오틴, 단백질 합성제잖아요. 그런데 비오틴을 드시면 손발톱의 건강은 매우 좋아집니다. 상대적으로 모발의 건강 상태는 가늘어지는 것을 예방하기보다는 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탈모를 겪으면 가늘어지고 짧아지고 빠지는 것도 서글픈데 푸석하기까지 하니까 비오틴 복용을 하시면
그래도 머릿결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명확하게 이걸 드시면 좋아집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중에 실망하실까봐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굵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추천할 만한 샴푸 성분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아무래도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샴푸에 관심이 많으시죠. 두피의 염증 때문에라도 관심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순한 샴푸 혹은 순한 비누를 세정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머리카락을 굵게 하기 위한 샴푸가 존재하기 어렵다 보니 머리카락을 굵게 하기 위한 성분은 더더욱이 말씀드리기 어려움은 있겠죠. 타고난 머리카락의 굵기를 더 개선시키는 것은 타고난 뇌세포의 개수를 늘리는 것과 혹은 그 효과를 증폭시키는 식품을 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샴푸는 두피와 모발의 세정을 위한 제품이니 두피와 모발에 좋은 성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이 좋고 자극이 적고 거품이나 젤 어떠한 형태의 샴푸를 할지라도 사용하시는 분의 취향에 맞는 제품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유형의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샴푸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항염 작용이 있는 두피염이라도 예방해 주거나 그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샴푸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선택은 편백 오일이 함유된 샴푸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 편백나무는 잘 썩지도 않는다고 해서 심지어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천연 그대로의 재료로 욕조도 만들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한 5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탈모가 있어서 매일 머리도 감고 치료도 합니다. 매일같이 약도 먹고요. 규칙적으로 탈모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샴푸를 쓰기 이전과 이후에 두피 염증의 증상, 가려움과 기름기는 많이 개선되고 완화된 것을 확인하였으니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도 과장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커피나 맥주 효모나 등등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과 있습니다. 네. 탈모는 자주 암과 비교가 됩니다. 본인이 탈모인 것을 처음에는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정도가 분명해지면 마지못해서 인정은 합니다만 여전히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다가 결국 받아들이면서 화를 내십니다. 꾸준한 치료만이 답인데도 불구하고 완치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민간요법이나 국 같은 행위도 치료로 믿고 돈과 시간을 낭비합니다. 빠지는 모발은 없이 가늘어지기만 하여 모발 사이의 개수를 늘리는 밀도 보강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잘못 아시고 모발 이식 자체를 포기하시고 두피 문신을 한 환자들을 보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두피 문신하는 잉크에는 철가루가 무수히 섞여서 두피에 주입이 되면 면역 반응으로 오히려 머리카락은 우수수 빠집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의료진 선택만이 탈모 치료 혹은 탈모를 위한 유일한 답입니다. 이 역시 암과도 같습니다. 늙기 전에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와 시술을 해야 합니다. 참닥터 의원은 한 가지 채취만으로 무리가 될 수 있는 여성 탈모, 정수리 탈모 등의 대량 이식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절개와 비절개를 복합으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모 사이에 정확하게 이식을 하여 동반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모의 방향, 각도, 깊이까지 식모기와 슬릿을 아우르는 서라운드 식모가 가능합니다. 14년 동안 3만 명에 이르는 환자들을 위해 모발 이식 시술과 개인의 연령, 성별, 탈모 정도에 따른 맞춤형 탈모 치료를 집중적으로 진료해 왔습니다. 머리카락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고민은 시간을 늦출 뿐 오직 탈모의 전문인 참닥터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